코치계 갑질까지 우생순, 오영란 자격정지 2년. 여러분, 영화 우생순 기억하시나요? 이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감동 스토리를 영화로 재현한 건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첫 올림픽 때쯤 태어난 후배들이잖아요. 이렇게 운동하고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사실은 내가 엄마란 소리 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좀 딸 같아요. 지금 뭐 생각이나 지금 뭐 딸을 키우고 있지만 그 생각이나 하는 게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랑 있다 보니까 더 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아요, 사실은. 어차피 제가 들어왔고 간다면 정말 제가 선수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맏언니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싶어요. 운동하면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같이 대화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보신 우생순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이죠. 이 골키퍼 오영란 전 코치가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요즘에 논란이 되는 뭐 학교 폭력 이런 거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분명히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우생순,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는데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오영란 전 코치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 전 코치가 징계를 받은 이유 알고 보니까요. 성희롱과 갑질 논란 때문인데요. 성희롱과 갑질 논란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 전 코치의 갑질 논란은 지난해부터 있어 왔습니다. 전현직 선수들이 그러니까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집안 빨래며 자녀 숙제까지 심지어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아이고. 일단 성희롱 발언을 살펴보면요. 누구 몸매는 남자들이 참 좋아할 몸매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오영란 전 코치가 화장품 선물을 해달라는 등 선물 강요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요. 앞서 대한체육회는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선수들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결국 자격 정지 2년 징계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징계를 내리지 못했냐 이런 비판이 현재 대한체육계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위 사실이 조목조목 나왔어요. 네. 그럼 당사자인 오 전 코치는 뭐라 그래요? 일단 오영란 전 코치는요.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농담식으로 주고받은 이야기다. 농담식으로 주고받은 이야기였다.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사실상 인정은 한 셈입니다. 선물 강요에 대해서는요. 선물은 받기도 했지만 주기도 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오 전 코치는 식비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식비를 빼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 전 코치 결국 사과다운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여자 핸드볼 전설 인생 후반이 얼룩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우생순의 신화가 비위로 얼룩져버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학교 폭력 관련해서요. 네. 배구 선수 박상아 선수 네. 이전에 이제 학교 폭력 얘기 나왔을 때 본인은 아니다 부인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아 선수에 대한 학폭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19일 한 포털 사이트에 이 피해자가 폭로글을 올리면서인데요. 이 글쓴이는 박상아를 만난 후에 지옥이 시작됐다. 그리고 14시간 넘게 맞고 기절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충격적인 폭로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삼성화재도 구단 자체 조사 결과 박상아가 그런 적이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라면서 이 학폭 의혹을 부인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그때 폭로자가 대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3일 만에 박상아 선수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대면하자 그랬더니 3일 만에 인정을 했다. 네, 맞습니다. 박상아 선수는 22일, 그러니까 어제죠. 구단을 통해서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코트를 떠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박상아 선수는 중학교 시절에 친구를 때린 사실이 있고 고등학교 시절에 숙소에서 후배를 때렸다. 그리고 최근 불거지는 스포츠계 학폭 논란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어떤 이유로도 학교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은퇴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박상아 선수 과거에 한때는 국가대표 센터로서 태극마크까지 달았었는데 결국에는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퇴진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박상아 선수는요, 이 동급생에 대한 납치
착취 및 감금 의혹 그리고 14시간 폭행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거짓 폭로를 통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영찬 전 코치에 이어서 이 박상아 선수까지 불명예를 안게 됐군요. 자, 이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학교 폭로, 학교 폭력 문제가 지금 연예계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요, 배우 박혜수 씨가 새롭게 제기된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이게 보니까 갑자기 이제 폭로자가 박혜수 씨가 가해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 정정을 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 거예요? 네, 사실 최근 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박혜수라는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순한 이미지로 잘 나가는 여자 배우한테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 이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이 배우 박혜수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계속 검색어에 이제 박혜수 씨의 이름이 올라왔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혜수 씨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처음에 피해자라고 올렸었던 사람이 어제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여자 연예인한테 학폭 당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이었었는데요. 네. 근데 이 글, 그러니까 추측성 글이 점점 커져서 내가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목한 배우는 박혜수가 아니다. 네. 그리고 진짜 가해자한테 연락이 왔고 이 가해자랑 지금 계속 얘기를 이어가는 중이고 난 박혜수라는 어떠한 주어도 힌트도 한 적이 없는데 여론이 박혜수를 그렇게 기정사실화해갖고 내가 이 글을 다시 올리는 거다라고 다시 재차 정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런 학폭 의혹을 받으면서 박혜수 씨가 예정됐던 방송 출연이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는 26일 이제 본인이 주인공을 맡은 그 드라마가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미지, 청순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박혜수 씨는 학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억측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박혜수 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 폭로 나오는 것 중에 좀 많은 수가 네. 피해자 본인이 아니고 제3자가 뭐 보고 들은 내용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학폭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그렇죠. 배우 김소혜 씨의 경우, 그 아이돌 출신 김소혜 씨의 경우, 그리고 배우 김동희 씨의 경우에도 모두 피해자 본인이 올린 글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이 학폭 의혹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연예인 모두 해당 이 학폭 의혹이 이미 3년 전에 허위로 판명이 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조치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폭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이렇게 제3자가 보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올린 학폭 의혹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라면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처벌 등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거짓 폭로라면은 이게 연예인의 이미지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이 보시는 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까닭 때문에 앞서서 이 학폭 의혹이 거짓으로 이미 드러난 조병규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직접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조병규 씨는 왜 매번 이런 휘발성 제보에 자신은 관역이 돼서 매번 매 순간 해명을 해야 하느냐라면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사실과 다른 주장과 반박들로 인해서 자신은 26년간 살아왔던 삶에 회의와 환멸을 느꼈다라고 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거짓 학폭 폭로의 피해자인 배우 조병교 씨가 회의와 환멸을 느낀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보면 지금 폭로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책임지는 이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고라는 거는 이를테면 허위로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돌아오는 그에 대한 대가이지만 이건 무고에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이 아닌 경우는 당사자에게 사실은 그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철이 없었던 시절에 또는 뭐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지금의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는
지금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우상에 가까울 정도. 그리고 나중에 내가 커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의 공인이 됐고 그 공인이라는 거에 따르는 책임감. 이게 지금 이렇게 어린 시절 또는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는 크게 봐서 몇 가지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피해자가 정말 명확하게 있는 경우, 그게 뭐 폭력이든 가해든 인격 침해든 그 피해자가 그걸 잊지 못하는 경우, 이건 명백히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가해 내용이 악마성이라고 표현하면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학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경우는 또 차원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 다 가해자가 명확하다면 명확한 반성과 사과 절차를 거치고 나서 뭔가 다른 단계로 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상의 관련 용어만 검색을 해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게 그냥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로그나 이런 데서 퍼날릴 경우에 잊혀질 권리나 또는 지워질 권리라는 게 바로 그런 온라인에서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이 아닌 거는 해당 사이트나 또는 뭐 미디어나 또는 개인의 블로그라도 그게 지워져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 뒷작업까지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요,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계속이 되면요, 진짜 피해자까지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 폭로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반대로 사실로 밝혀진 폭로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의 고통을 보듬어줄 장치 마련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